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 제목을 나의 방랑이라고 정해봤어요. 오늘 발표를 듣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에 얘기했던 예술가 분들은 자기 삶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고민의 지점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발표를 준비할 때 어떤 말을 여러분께 드리면 좋을까를 먼저 고민해 봤었어요. 그때 생각했던 게, 친구가 말해줬는데 고등학생 때 나에게 해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 조금 발표 준비가 쉽지 않을까 하는 말로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고민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제가 최근까지도 제게 했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말의 대답은 저것처럼 되고 싶다 라는 속마음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의 강연, 멋있는 사람들의 말, 또 책, 그 속에서 꿈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과는 다른 그런 무엇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염소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 하는 생각이 나시죠?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이 염소를 듣고 나서 그 원소기호 염소 아시나요? 과학 시간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CL이라는, 근데 효민 지금 미소 짓고 있는데 저건 뭐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들으셨나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약간 문이과생을 나누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공대생입니다. 그 중에서도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에 가려고 했을 때 제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었기에 제가 식품공학을 가게 되고 공대생이 되었는지 이야기해보면서 제 짧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식품공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렇게 세 가지 그림 때문이에요. 모자 그림이 하나 있고, 책 그림이 하나 있고, 옥수수 그림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그 모자 그림은 뭐냐면,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어떤 분이 와서 강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고 이런 아이들에게 우린 이런 걸 하고 있다. 그게 되게 감명을 받고 나서,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모자뜨기를 신청을 받더라고요. 뜨거운 마음에 제가 모자뜨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때가 모의고사 3일 전인가? 그랬었는데 모자뜨기를 받고 나서 3일 동안 진짜 모자만 떴어요. 처음 뜨니까 모자 하나 뜨는데도 진짜 3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시험 기간 버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험 기간에는 공부 빼고 뭘 해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모자를 엄청 잘 떴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머니도 좀 도와주시고 했는데, 제가 그 누구보다 모자를 예쁘게 떠가지고 좀 마음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세이브 칠드런의 강연,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인데, 여러 책이 있었어요. 그때 읽었던 책 중에 긴급 구호를 하시는 활동가 분들의 뜨거운 이야기들이 담긴 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책들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면 내 삶이 계속 심장 뛰면서 살 수 있겠다,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책이 있었고, 맨 마지막으로는 또 옥수수인데, 혹시 GMO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못 들으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GMO가 뭐냐면, 그때 제가 알았던 걸로 설명하면 좀 쉬운 것 같아요. 옥수수가 있잖아요. 옥수수를 한 10배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명이 먹을 옥수수를 10명이 먹겠죠? 와, 이거다. 내가 그 세이버 더 칠드런의 강연을 듣고 긴급구호 활동가의 그 뜨거운 마음을 알았는데,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포지션에 가서 이걸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엄청난 녹색 혁명을 꿈꿨죠. 근데 조금 달랐어요, 현실은. 그래서 대학에 가서 보니까 실망스러웠던 점이 있어요. 다음 PPT에 보시면 제가 식품공학에서 느꼈던 것을 좀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제 뜨거운 마음을 하트로 그려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도구가 되어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 톱니바퀴의 결과물은 밑에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돈이에요. 왜냐? 제가 식품공학에서 왜 실망한 것들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우리는 자연에다 씨앗을 심고 무엇을 심고 했을 때 땅은 생명의 터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계속 생명이 생겨나고 그러고 있는데, 식품공학은 그 땅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더 많은 수확을 얻어내야, 또 얼마나
촘촘히 그 커리큘럼을 만들고 이때 이거 심고 이때 이거 심고 철저히 계산하는 거죠. 수학량을 늘리고 돈을 늘려내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특히 GMO에 대해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는데 GMO는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옥수수를 10배 크게 만들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게 가능하냐면 어떤 씨앗 하나에 딱 심으면 한 번밖에 자라지 않게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아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코딩하는 것처럼 씨앗에도 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한 번 심고 한 번 자라면 더 이상 다시 발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씨앗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씨앗은 심었을 때 꼭 어떤 비료를 심어야 걔가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죠. 발화하는 그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 비료를 써야 얘가 싹이 터요. 그런 걸 조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해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이 되게 지옥 같아질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핸드폰만 봐도 2년 약정을 하잖아요. 2년 약정 동안 5만 원씩을 내야 돼요. 한 달에. 저 기준인데 5만 원씩을 내야 돼요. 근데 씨앗을 갑자기 이건 1년짜리입니다. 이건 20년짜리입니다. 하면 그 가격이 매겨지고 땅에는 우리가 무한한 자연을 쓸 수 있게 이 자연이 있는데 그 자연이 점점 돈으로 환산되는 거예요. 이 1년 동안 이 땅을 쓰기 위해서 이 땅뿐만 아니라 그 씨앗까지 사야 되고 그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 또 비료까지 사야 되고 그런 경제 시스템이 이 땅에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서 나서 되게 실망을 했어요. 내가 만들려는 식품공학은 이런 기술이 아닌데 이런 기술은 이렇게 이용되는 게 통제되지 않을 만큼 커져 있고 인간이 더 이상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자연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보면서 저는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식품 산업이라 그러면 조금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비유를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여러분 제일제당이라고 아시나요? 모르실 거예요. 네, 맞아요. CJ예요. CJ라고 하시면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TVN에서 CJ 하는 소리를 듣고 영화를 볼 때도 CJ 하는 소리를 듣고 올리브영에 가서도 CJ 원카드를 쓰죠. 우리 주변에는 CJ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CJ 그룹 안에는 제일제당이라는 설탕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부터 시작한 회사가 설탕 만드는 회사가 지금의 CJ가 된 거죠. 그래서 CJ의 1년 매출액을 보면은 그 중에 3분의 2가 식품 제일제당에서 얻은 금액인 거예요. 올리브영, CG보이, 뭐 CJ 엔터테인먼트 다 합쳐봐야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무언의 세계에서는 식품업계가 엄청 독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품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망스러웠다는 점을 얘기 드리고 싶었고 저희 실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PPT 보시면 제가 해외 봉사를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로 교육 봉사를 다녀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 다녀왔어요. 갔다 오면 되게 보람차요. 되게 좋고 내가 무엇을 해냈구나. 내가 긴급보호 활동가가 된 것처럼 뭐 뿌듯하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 그만큼 실망스러웠어요. 왜냐면 그 현장에서 변화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렇게 일주일 갔다 와서 거기에 페인트 칠해주고 교육 봉사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 달이 지나면 두 달이 지나면 얼마나 바뀔까 했을 때 그 대답에 저는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확신이 들지 않는 게 저에게 엄청난 실망으로 다가왔고 내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를 고민했을 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게 묻게 됐어요. 그 다음 PPT를 보시면 저는 한국에서도 봉사를 계속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교회에서 그 정신지체를 가지신 분들과 여행을 가는 걸 했었는데 그분들이 평소에 여행을 잘 못 갔어서 같이 가는 봉사를 했었고 또 연탄 봉사, 배식 봉사 이런저런 일회성의 봉사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해외 봉사를 다녀오고 나서 이러면 지속 가능성이 좀 어렵다는 생각에 좀 맨 마지막 두 사진을 보면은 한 서울의 지역 아동센터에 가지고 월마다 한 번씩 교육 봉사라는 걸 진행을 했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1년 반 동안 친구들이랑 관계를 쌓이면서 그 친구들의 변화를 보게 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면 이 친구들이 지금 살아온 시간이 7년인데 내가 그 인생에 그래도 많은 영향을 끼쳤겠다라는 것을 만족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만족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봉사를 끝내게 된 게 제가 군대를 가게 돼가지고 저기 구성원들 보면 남자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남자 친구들이 대부분 같은 시기에 군대를 가게 돼서 이 봉사팀이 해체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필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 구조에 대해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내가 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다음 PPT를 보시면 저는 처음에 식품공학이라는 것으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식품공학으로만 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는 식량이 진짜 많아요. 우리는 지금 하루에 10끼도 먹을 수 있고 세계 사람들이 굶주리는 이유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없고 그걸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식량을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식품공학으로 아무리 식량을 100배, 1000배를 만들어도 그 사람이 당장 돈이 없는데 시장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다고 사 먹을 수 있겠어요? 못 사 먹죠. 그래서 식품공학으로 내가 못 만들겠다. 내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식량의 부족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부족이구나 하는 생각에 다음 PPT를 보여주면 이 국제정치라는 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구조의 시스템을 만들려면 정치를 좀 이해해야 되고 사회가 돌아가는 걸 이해해야겠다 는 생각에 국제정치를 복수 전공을 하게 돼요. 식품 공대생이 문과를 전공한다는 건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제가 교수님을 찾아가서 사실 예전에 문예창작과를 전공하겠다고 식품공학 제 담당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문예창작과를 전공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자네 나한테 왜 그러는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식품 산업에 대한 열강을 듣고 다시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 학기에 다시 가서 교수님 전 국제정치를 복수 전공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또다시 자네 그때 왔던 친구 아닌가? 여러분 그때는 근데 제가 확실히 설명을 드렸어요. 나에게 왜 국제정치가 필요한가? 그 문예창작과를 전공하겠다 했을 때는 그냥 재미로 하고 싶었어요.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조금 더 제대로 배워서 해보고 싶다라는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국제정치는 그런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개발협력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개발협력에 대해서 뭐 전체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추가하는 가치가 뭘까를 조금 설명하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개발협력에 17가지 목표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SDGs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되고 그 중에 1, 2번이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그다음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역량 개선, 달성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진흥 이런 걸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차원이 국제사회 단위에서 공공부문, 국가 단위에서 움직이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제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고민에 저는 예전에 저 멋있는 강연자처럼 살아야겠다. 이 책 속에 나오는 긴급보호 활동가처럼 살아야겠다. 이 GMO를 만들고 있는 과학자처럼 살아야겠다. 라는 대답으로 제 꿈을 대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삶의 짧은 요약들을 보시면 어떤 점들이 계속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그 가림막 약간 뭐라 하죠?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해외 봉사를 다녀와서 또 봉사를 계속 이어가면서 또 싶은 거 공부하면서 계속 또 다른 걸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 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직진이라고 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좀 많이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 후회는 없어요. 왜냐면 돌아오면서 제 스스로가 조금 더 단단한 선택을 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선택에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자신을 가져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길을 갈 때 되게 많이 돌아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민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지금 계속 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어려움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누구처럼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그 선택들이 쌓여서 내가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질문을 했을 때 다음 PPT 들어주시면 어떻게 대답해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 다 다른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 PPT 보여주시면 저 그림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향할 때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림인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준비했었고 오늘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네요. 예, 찰란도 제가 지금 만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오늘 저는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청년들하고 만나면서 진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면서 상당히 이렇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효민의 진솔한 이야기, 모우의 자신감 넘치는 이야기, 그리고 찰나는 정말 따뜻한 마음의 소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이 묻어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아까 그림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 이렇게 걸어간다라고 했는데 약간 흔들리는 피는 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찰란이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리고 저 친구는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네. 교수님이 볼 때는 앞이 안 보이겠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상당히 그 아까 그렸던 그 삼각형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그게 불가능한 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질문들,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너무 멋진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 도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명 남았는데 누가 먼저 할까요? 네. 그러면 라모. 우리 라모는 지금 생명 다양성 재단에서 인턴을 하고 있고요. 우리 나래 아마 이 중에서 제일 아마 오래된 처음으로 만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청년 학교를 시작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그런 그 마음을 일으켜준 라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